안녕하세요. 평택촌노입니다. 현재 녹음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 요즘 한 달 반 정도 토요일에 제가 방송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일은 항상 시세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좀 마음 편안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철학인데요. 컨디션은 변화가 있어도 노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라든가 운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그냥 편안하게 휴식 취하면서 분석도 좀 하고 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문을 살짝 열어놔서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요즘 도인이 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념무상이에요. 평일에 일하고 휴식 취하고 뭐 기껏 해봐야 외출해봐야 뭐 산책하는 거, 마트 가는 거, 분리수거하러 나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운동이 곧 산책이죠, 저는. 그래서 집에서 뭐 러닝머신 뛰기도 하는데, 사람은 뭐 거의 안 만납니다. 근데, 그냥, 마음은 편안해요. 인내는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인내고요. 절제는 조절하는 거잖아요. 전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 도인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40대 후반보다 지금 더 젊어 보여요. 그리고 머리숱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를 5년, 10년 알았던 분들은 저를 최근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젊어 보이냐고. 서두가 좀 길었죠? 자, 현재는 제 홈페이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시청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몇십 분도 아니고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아니, 2시간, 3시간짜리도 아니고, 짧으면 10분, 길어야 한 20분 좀 넘는 건데, 그거를 못 참아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그리고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전달 안 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자 출신 아닙니까? 예, 국어 교사 했고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텍스트 정리가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도 준비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적을 거 없이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또 보시면 되겠죠? 생존 플러스 수익 최고의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생존하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낼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시황은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 전쟁이나 스포츠나 정치나 경제나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저 단어. 저게 전쟁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파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그래서 4번까지는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파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안내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황입니다. 대략 2550선 깼다가 금요일에 2600선 넘어서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650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게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말에 나스닥이 급등했죠? 근데 사실 급등을 했어도 립서비스에 의한 급등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웰 연준 의장이 연준 풋이란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빅 스텝 0.50,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6월, 7월 연속으로. 그런데 흘렸죠. 뭐라고 흘렸냐? 연준 풋. 그게 무슨 얘기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연준 의장이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나스닥이 급등한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도 아니고 불과 10일도 안 됩니다. 미국이 5월에 0.50 인상했고요. 6, 7월에는 0.50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 0.75까지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또 연준 의장이 또 0.75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또 들어올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준 풋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은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이 아우성 치니까. 그리고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러우 전쟁 이전에는 긴장을 했어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정말 심각하거든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에 8.5%, 4월에 8.3%, 뭐 거기서 거긴데 이게 무지막지한 상승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리 인상을 늦춘다고? 그럼 도대체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 반등은 사실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도 2650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 혼조세가 지루하게 연결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2600에서 2650 사이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2650을 돌파해서 위로 갈수록 점점 하방 압력이 생기고 또 2600이 깨지잖아요? 밀릴수록 또 상방 시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남은 5월 장세를 일단 2650까지는 가요. 그래서 2650에서 딱 밀릴지 좀 더 가서 밀릴지 아니면 2650도 못 가서 밀릴지 그거는 뭐 변동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단기 반등 2650선 정도로 봅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 구간에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박스권이라는 거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뭐 며칠 뒤에 끝났다 그러면 또 괜찮아요. 오히려 갈등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처음에 협상하는 척 하다가 요즘 젤렌스키가 그러잖아요. 자기네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미국과 서방이 무기 지원해주니까. 미치겠어요. 푸틴도 지금 못 물러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왜 그래도 제가 박스권을 얘기하느냐? 삼성전자의 저점 지지력이 현재 생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 이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65,000원 깨진다 그랬죠. 실제로 깨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4월 28일 날 저점이었거든요. 4월 28일 날 64,500원 저점 찍었어요. 64,500원.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저점 찍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방송했잖아요. 바닥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나서 지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단타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 2%라 그래도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 그나마 5월 9일까지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한국이. 제가 상당히 열받는 점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8일 날 저점 찍었어요. 4월 28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그 다음날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토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바닥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4월 30일 삼성전자 2탄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제가 1, 2, 3, 4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거든요. 시나리오 1이나 4는 쉽지가 않고 2, 3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딱 3이라고 보면 돼요. 3. 3이 뭐였죠? 6만 5천 전원까지 왔다가 다시 간다. 이게 3이었잖아요. 네, 그대로 되죠? 그리고 코스피 보세요. 아,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되게 열받았어요. 사실 5월 9일까지, 이날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글로벌 증시 중에서 정말 강했어요. 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월 28일 저점을 안 깼거든요. 그리고 나서 1차로 5월 10일에 한번 깨졌다가 또 반등 나오길래 이제 제가 또 적중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목요일에 또 한번 살짝 더 밀렸습니다. 근데 뭐 크게 보면 요 네모 라인은 다 거기서 거기죠. 크게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지수가 거기서 거기인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은 1월 28일 저점 선언은 현재 이탈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저는 적중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수가 많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와중에 한국이 5월 9일까지도 안 깼다고 하는 건 전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글로벌 GDP 1, 2, 3가 어디죠? 미국이죠. 1번이. 자, 미국은 5월에 저점 찍었어요. 넘버 2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4월 말에 저점 찍었어요. 넘버 3가 어디죠? 일본입니다. 얘네 3월에 저점 찍었어요. 세상에 글로벌 GDP 1, 2, 3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2022년 저점이 5월, 4월 3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5월 9일까지 1월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겁니다. 왜? 1월 28일날 저점 찍고 2월 24일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어요. 2달 반 동안 안 깨졌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 증시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저점 갱신해야 되는데 한국을 안 깨지고 버티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다가 미국이 너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아쉬운 건 뭐냐? 나는 틀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세상에 미국,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들보다 약했으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한국은 버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 구간들. 그러니까 지난주 화수목금 이 구간들은 미국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연동이 된 거죠. 정말 아깝습니다. 전 지금도 마음속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고 나서 2달 반 동안 저점을 안 깼다?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지지력이 좋았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는 단타 또는 단기를 하세요. 단타 또는 단기. 단기는 뭔지 아실 겁니다. 단타는 뭐냐?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샀다가 뭐 오후에 대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왜? 대형주는 지금 지수가 주구장창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밀려서 혹은 뭐 우리나라가 지수가 꺾여서 한번 쏟아졌다. 그럴 때 슬쩍 들어갔다가 5% 10%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타입니다. 단기는 뭐냐? 어떤 때는 그냥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경우도 있지만 길어봐야 3일 정도. 요게 딱 맞아요. 그 범위는 어디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100, 코스닥 25입니다. 그거는 HTS 보시면 다 나와요. 어느 증권사나. 1위부터 100위까지, 1위부터 25위까지. 요걸 이제 대형주라고 제가 이제 지칭하는데, 단타,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단기, 뭐, 하루짜리도 되겠지만, 오늘 샀을 때 정리하는 거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왜?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지수가 아무리 상승장이라도요, 1년 내내 상승하는 것 같아도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아요. 반대로 지수가 1년 내내 아무리 떨어지는 것 같아도 3개월 이상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트 보셔서 아시죠? 길게 보면 1년 동안 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일주일, 뭐 2주일, 다시 또 5일, 또 10일, 잠깐 밀리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 3개월이 넘어요. 또 반대로 1년 내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5일, 10일, 15일 이렇게 반등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 3개월이 넘어요. 그래서 원래 시세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가거나 밀리지 않습니다. 상승장 같아도 조정 3개월 이상 나오고요. 하락장 같아도 반등 3개월 이상이 나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대형주는 계속 끌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소형주는 단기 또는 중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기는 많이 빠진 거야. 52주 최저가 대비로 보면은 저점에서 10%안 올라온 게 지금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1일에서 3일 코스로 하시고, 중기는 뭐냐? 테마주 길목지키기를 하세요. 손절가 딱 정해놓고 이거는 언젠가 갈 거다.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사실 널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길목짓기로 했다가 손절가 오면 하세요. 만약에 손절가가 안 온다 그냥 계속 끌고 가요. 이게 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대형주, 무거운 것들은 단타 또는 단기고요. 중소형주는 단기 또는 중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 대형주 잡아가지고 중기 매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중소형주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데 금방 또 잘라버려. 이건 또 아니에요.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목은 뭐냐? 자, 대형주는 코스닥 기술줄 잡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 두 번째 NFT 관련주.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버티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어쨌든 삼성전자 버티잖아요. 두 번째, NFT 관련주. 작년 가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뭐 종목을 다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NFT 관련주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저도 최근에 계속 NFT 관련주만 추천했어요. 유료인들한테. 왜? 이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걸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짧으면 5%, 길면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이거 20%, 30% 안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중소형주는 낙폭 과대주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로봇 관련주를 계속 주목하세요. 로봇 관련주는 대형주가 없어요. 다 중소형주예요. 근데 얘네들은 연중 테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가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쟁 관련된 거, 뭐 음식료 관련된 거, 뭐 또 무슨 미국 북한이 또 이상한 짓 하면 또 뭐 방산주 가고 또 뭐 유가가 올라오면 석유주 가고, 이거는 뉴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뉴스에 의해서. 그거 말고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미래형 테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저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근데 추천은 최근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주.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 주로 정책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도 인맥 관련주가 있고요. 정책주가 있거든요. 달라요. 인맥 관련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거예요. 네, 누구랑 뭐 동기다 뭐 이런 것들이고, 정책 테마주는 뭐냐? 현 정부에서 뭐 어떤 걸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네, 그것들이죠. 그래서 넓게 보면 정치인 테마주. 예를 들어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가 뭐죠? 원전 관련주잖아요. 정책주죠, 정책주. 그래서 근데 지금 원전 관련주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는 건 그렇고 좀 기다렸다 잡으시는데, 뭐 대표적인 정책 테마주가 뭐죠? 원전 관련주잖아요. 요거 조정받으면 들어가시면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인맥 테마주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들은 그렇게 보자. 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다시. 대형주는 단타 또는 단기, 중소형주는 단기 또는 중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 NFT 관련주는 단타 또는 단기가 맞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정치인 테마주는 단기 또는 중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나 정치인 테마주나 사실 단기도 되고 중기도 됩니다. 로봇 관련주가 리스트 뽑아보면 아실 거고요. 정치인 테마주는 정책 테마주 중에 1순위는 원전 테마주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인맥 테마주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위주로 보시고, 또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또 건설 관련주도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파생은 뭐냐? 선물을 말하는 건데요. 일방향이냐 양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2650이 넘어가면 2650, 뭐 55, 60 이렇게 넘어갈수록 매도 트렌드 일방향을 하시고요. 맨 아래쪽 보세요. 2600 아래에서 점점 밀립니다. 2600, 2500, 95, 2590막 이렇게 밑으로 밀리잖아요. 그럴수록 매수. 그 사이에서는 뭐냐? 양방향입니다. 네, 여기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컴백콘 이벤트가 5월 31일까지 합니다. 1개월당 7일 추가 서비스. 그러니까 1개월은 7일, 3개월은 20일을 주는 거죠. 그리고 15일 단기 상품도 출시가 현재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 홈페이지 현재 나와 있죠. 책 소개돼 있고 컴백홈 나와 있죠. 예.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고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 정보 제공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주식도 나가니까. 그래서 트위터는 항상 해놓으세요. PT502 제 트위터 아이디 PT502입니다. 항상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뭐 주식도 나가고 일상생활도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벌써 21분 넘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 1분에 걸쳐서 요약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분에 요약합니다. 자, 오늘은 생존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포인트다. 5가지 목차를 보셨고요. 어쨌든 2650까지는 갈 것 같다.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빠른 월요일 늦으면 수요일. 그리고 당분 혼조세가 반복이 된다. 2650을 넘어갈수록 하방 압력, 2600 깰수록 상방 시도가 된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 미국 경제지표 단기간에 개선 안 된다. 러우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가 저점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5월 9일까지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했다. 한국이. 진짜 강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예측 정확했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뭐냐? 대형주는 당일 매매 또는 131 코스로 해서 대형주, 코스피, 코스닥 각각 125 정도. 중소형주는 단기나 중기. 어떤 거는 짧게, 어떤 거는 길게. 종목은 대형주는 주로 반도체 관련주, NFT 관련주. 이게 가장 좋다. 실제로 제가 NFT 관련주를 최근에 계속 추천했어요. 이거는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로봇 관련주, 연중 테마예요. 정치인 테마주는 주로 정책 관련주들, 인맥 관련주보다는 그게 낫다. 그 다음에 파생은 지수에 따라서 일방향이냐 양방향이냐 그렇게 추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안내는 이렇게 컴백홈 이벤트 말씀드렸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